자, 이번 시간에는 CSS라고 해서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로 웹페이지에서 HTML 태그를 보조하면서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언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SS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의 글꼴 혹은 크기, 색상 등을 지정하고 그 배경 색상이나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 다음 글자나 이미지 등의 요소를 배치하면서 디자인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는 웹페이지에서 HTML 태그를 보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런 태그들 사이에 그 태그의 위치도 헤드 태그 사이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여지는 태그로만 이루어져서 내용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한번 보고 그 다음 CSS 언어 그죠? 시트죠. 여기에 스타일의 태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브라임 텍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HTML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까만색 글씨의 태그로 이루어진 부분만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ML 여기서 항상 태그는 들여쓰기를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수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찾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그 다음 타이틀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메타 해서 UTF-8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바디 부분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디 부분에 일단 내용만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가서요. CSS 기초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크롬. 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 그냥 내용만 들어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밀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봐야겠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H 태그를 다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행의 어원이라고 하는 데는 제목이니까 제목에 해당되는 태그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목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 단락, 여기서는 내가 단락을 만들 건데 시작이 여기고 끝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달라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너무 길어버리면 내용 구성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고난이었던 거지요까지, 여기까지가 줄바꿈이 되도록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 줄바꿈은 br 태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태그에다가 어떠한 색깔이나 이런 것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CSS니까 헤드 태그 안에 그것도 타이틀 태그 뒤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태그 H3에 대한 변경사항 이렇게 넣을 거다. 그 다음 P 태그, 우리가 지금 태그 두 개를 BR도 쓰긴 했지만 BR에는 크게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H3에 가서 이제는 여기다가 컬러를 나는 바꿔줄 건데 레드로 바꿔줄 거다. 제목은. 그 다음 P 태그에서 컬러를 바꿀 건데 블루로 나는 바꿔줄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된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 제목에 대해서는 여행의 어원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단락의 글자는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태그와 P 태그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색깔을 줘서 나는 변경을 하겠다 라고 했는 부분이 위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H3 태그의 영역을 가리키는 H3 태그에 관련된 CSS를 스타일 안에 이렇게 꾸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말 그대로 HTML 문서에서 꾸미고 있는 그 영역, 꾸미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3 태그를 사용한 여행의 어원이라는 글자 전부를 빨간색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레드 뒤에 속성값이 오는데요. 반드시 CSS 명령은 이렇게 콜론으로 값을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 값을 어떻게 채우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헤드 태그 내에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CSS라는 선택자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스타일 태그 내에 H3이라는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HTML 문서 안에서 꾸미고자 하는 그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CSS의 명령은 반드시 콜론으로 여기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콜론으로 우리가 그 선택자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지, 지금 여기에서는 붉은색으로 적색으로 하겠다라는 변경의 명령어를 여기다가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CSS를 다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글자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CSS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h 태그에서 사용한 태그 h, 여기서 예를 들면 h2가 있죠. 자, h2에 나는 컬러는 블루로, 그 다음에 뭐 글자의 형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컬러는 속성이고요. 이 태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바꿔줄지 속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속성과 이 속성에 들어가는 값을 구분해주는 그 구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성에 그 다음 콜론, 그 다음 속성에 들어갈 값,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속성의 명령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H2는 CSS의 선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CSS 명령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의 색상과 글귀, 글꼴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일단 요 내용이 먼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내용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뉴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ML. 자, HTML에서 이제는 기본 태그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글자 정하기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글이 깨질 수가 있어서 메타 df 넣고요. 그 다음 바디 부분에,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걸 쓴다면 일단 탭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내가 작업을 할 때 좀 편하게 태그를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바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냥 제목을 그대로 저는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저는 제목을 넣었는데요. 자, 크롬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내용만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씨들을 어떻게 꾸밀 거냐. 자, 그래서 PPT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음영 그림자도 있고, 그 다음 밑줄에 파란색으로 본문의 내용들도 이렇게 고치겠다 라고 미리 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 태그로 어디가 제목이고 이것도 표시가 바디 안에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H2 해서 여기까지가 제목이다. 그리고 여기는
태그로 단락이 시작이 되고 단락이 여기까지 끝이다 라는 거. 그다음 스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스팬 태그 그리고 달라진 걸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헤드 태그 사이에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꾸며줘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한 게 바디 부분 안에 h2, 그 다음 p 태그, 그 다음 스팬 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h2 태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러 그래서 블루로 그 다음 텍스트 섀도우 그림자를 어떻게 주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2픽셀 그 다음에 10픽셀 그 다음 색깔은 그레이 형태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섀도우라는 건 글자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자, 어떻게 변해졌는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번짐 효과에 색깔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블루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넣어줬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그림자의 픽셀 값이 2픽셀, 2픽셀, 10픽셀, 그 다음 색깔은 그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2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오른쪽 그림자의 길이를 말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 있는 이 2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 그림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0픽셀이라고 하면 얘는 그 흐림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흐림 정도. 그리고 색깔, 그림자의 색깔, 그레이 색깔로 주겠다 하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p 태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에 대한 선택자, 그 다음 CSS 명령을 컬러 해서 이게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둘, 넷, 여섯 자리로 두 칸씩 끊어서 RGB 모드를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컬러, 폰트, 사이즈 18픽셀,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이제 글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바탕체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150%. 자, 이렇게 값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색상 코드와 값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또 한번 봐야겠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바탕체로 p 태그를 줬는 부분, 그래서 컬러는 사실 짙은 회색이에요. 이게 444444 RGB 형태로. 그래서 색상 코드는 인터넷에서 컬러 속성이라고 이렇게 착 치면은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16진수로 표현하는 그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의 속성, 그거는 이제 글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바탕체로, 그 다음에
이거는 줄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라인 하이트. 그래서 줄 간격은 150%로 속성값 단위는 퍼센트로 주로 사용을 하니까 150%. 그래서 아마 기본 줄보다는 1.5배 높일 거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이제 태그가 하나가 더 있죠. 스팬 태그. 그래서 스팬 태그에 대한 CSS를 주게 됩니다. 폰트, 웨이트 해서 볼드 형태로, 그 다음에 컬러를 16진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02, 9B, 그 다음에 DC 이렇게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그 다음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이제 언더 라인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글자체 바탕체로만 보여줬던 이 부분을 스팬 태그가 들어간 첫 줄이겠죠. 지역에 있습니다 까지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서 보여진다 하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걸 의미를 하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자 모형 바꾸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